필기할 게 좀 많아서 필기를 하고 잠깐 필요하다면 필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설명을 잘 듣도록 하세요. 자, 이 파트는 지수의 확장입니다. 지수가 확장,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을 이해하시면 지수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다루는 지수는 자연수죠. 근데 이제 숫자의 체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숫자의 체계 중에 일단 지수를 보는 거니까 실수 위주로 봅니다. 실수. 실수를 몇 개로 나누죠?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유리수와 하나는 무리수입니다. 다시 유리수는 두 개로 나누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눕니다. 다시 정수는 세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수, 양의 정수라고 부르죠. 0, 마이너스 자연수, 음의 정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셨던 지수 법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성립했었던 거냐면 여기서 성립했던 거예요. 지수가 자연수 범위였던 겁니다. 지수가 자연수 범위가 되면 밑은 모든 실수였어요.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도 되고 아무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밑을 취해도 관계가 없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의 조건입니다. 지수가 자연수, 그렇다면 밑은 모든 실수. 지금 선생님 써드린 이 수의 체계는 결국은 지수의 수의 체계를 써드리고 계신 겁니다. 아셨죠? 지수의 체계를 보여드리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뭐 하냐면 지수를 확장시킵니다.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로 확장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지수에 더 이상 1, 2, 3, 4 이런 수만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오냐면 지수에 0이나 마이너스 자연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수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만큼이 추가된 겁니다. 이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지수 추가. 자, 이게 추가되다 보면 이제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문제점이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면 지수 법칙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문제점.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 중에 이런 숫자들 있죠.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그럼 A의 3-3제곱, A의 0제곱. 이걸 얼마로 처리하기로 했죠? 1이라고 처리를 했죠. 그러면 A의 세제곱에서 A의 세제곱 나온다는 얘기는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누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1입니다. 답이. 고민할 거 없이. 혹은 A의 제곱에서 A의 5제곱을 나눠요. 그럼 A의 2-5제곱, A의 마이너스 3제곱, 결론 이 답은 A 세제곱분의 1과 같다고 했었죠.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지수에 뜬금없이 약속되지 못했던 0이나 마이너스 3 같은 음의 정수나 0이 포함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밑을 모두 다 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지울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런 예 때문이에요. 0의 0제곱.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A의 0제곱은 1이라고 써야 되잖아. 그럼 0의 0제곱은 1이라고 써야 돼? 근데 밑이 0인데? 1일 리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건 0이라고 써야 되나? 애매해지는 겁니다. 뭐지 얘? 그럼 이런 것도 있죠? 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조건상 0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쓰라고 약속했는데 이런 수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문제가 발생했네. 지수의 0이나
음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죠? 밑이 0을 취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죠? 별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밑에서 0을 제외합니다. 밑은 앞으로 더 이상 0이 아닌 실수만 씁니다. 결론은 양수와 음수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언제?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 지수에 0이나 마이너스 자연수 같은 숫자가 나타나는 순간부터는 밑은 더 이상 0을 쓸 수 없다. 0을 제외하고 지수 법칙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럼 따라서 연산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럼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다 보면 이만큼의 지수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0이나 마이너스 자연수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연산법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했잖아. 밑이 0만 아니라면 A의 0제곱은 1이라고 처리하는 겁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처리합니다. 원래 이거는 약간의 증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A의 m, 이런 데서 A의 m 플러스 n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얘랑 같죠? 이 기본적인 지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건 플러스입니다. 여기 있는 n 대신에 마이너스 m을 대입해요. n 대신에 마이너스 m을 대입합니다. 그럼 A의 m-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인 걸 알고 있냐면 A의 0제곱 1인 걸 알고 있고요. A의 m제곱 곱하기 네모예요. 됐니? 이것이 얼마가 돼야 되죠? 이 수의 역수가 돼야 되잖아요. A의 m제곱분의 1. 따라서 앞으로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긴 한데 시간상 그런 걸 투자하면서까지 굳이 이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연산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A의 0제곱, 밑이 0만 아니라면 A의 0제곱은 1로 취급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연산법을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지수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확장합니다. 지수가 어디로 확장되냐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돼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추가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늘 지수 확장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 얘가 추가되죠? 마찬가지예요. 추가되면 그때부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일단 지수 확장하는 순간부터 기존에 없던 문제점이 발생해요. 근데 정수아닌 유리, 지수의 정수아닌 유리수가 한다는 얘기는 보통 정수아닌 유리수면 분수나 소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소수는 분수꼴로 표현이 되니까 그냥 분수라고 통합합시다. 지수의 분수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럼 지수의 분수가 오게 되면 문제점이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A의 2분의 1제곱. A의 2분의 1제곱이면 A를 반만 곱하라는 얘기예요? 반만 거듭 제곱하는 건가? 그럼 A를 곱하다가 나머지 반은 안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도대체? 위에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위에 눈치채셔야 됩니다. 지수가 자유수에서 정수로 확장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지수가 확장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지수는 횟수나 개수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A의 0제곱, A를 안 곱하겠다?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가 돼. A의 0제곱, A를 안 곱하겠다는 뜻인가? 모든 수의 앞에는 1이 곱해져 있으니까 A를 안 곱하면 어차피 답은 1이겠지라고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여도 될 것 같은데 A의 마이너스 2제곱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A를 마이너스 2번 곱해? 마이너스 2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 자연수가 아닌 범위로 확장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지수는 횟수나 개수로 곱하는 횟수, 개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봐야 되냐면 그냥 하나의 수로 인정해야 됩니다. 횟수나 개수가 아닌 그냥 지수도 하나의 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정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처리 있죠. 우리가 직접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것.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을 처리하세요. 라고 한다면 원래 계산법은 마이너스 3을 제곱해야 되겠죠.
9가 됩니다. 9의 2분의 3제곱이에요. 아직 우리가 지수의 분수인 상태의 계산법을 모르긴 해. 하지만 밑이 9잖아. 밑이 양수잖아. 안 그래? 생각해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예요. 2의 세제곱 얼마죠? 8이에요. 2의 0제곱은 1이고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8분의 1이잖아. 어떤 느낌이에요? 밑이 양수가 되면 이 수가 지수가 어떤 양수든 0이든 음이든 결과도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 값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수일 거라고 예측이 가능해. 근데 만약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미세에 뭐가 출현했냐면 음수가 출현했어요. 미세 음수가 출현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수의 분수가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를 그냥 지수 법칙상 이런 지수 법칙이라고 배웠잖아요. A의 BC 제곱. 그렇죠? 지수 법칙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지수 법칙 쓰면 되지 않을까? 얘를 직접적으로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돼요.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건 음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수 법칙대로 계산하면 답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문제네. 뭐가 문제죠? 지수의 분수가 나타나면 표기를 어떻게 할지 혹은 계산법상 이렇게 계산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아까 해결책은 뭐였죠?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 밑이 0인 경우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잖아. 그래서 과감하게 0을 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밑이 음수가 되는데 지수의 분수가 나오면 그때는 지금처럼 답에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빼는 겁니다. 음수? 밑이 음수인데 지수의 분수가 나오네? 야, 이 계산이 잘 안 맞는데? 야, 너 빠져. 빼는 겁니다. 과감하게. 무엇을? 밑을. 이제는 음수도 안 돼요. 0은 아까 처음부터 안 됐지. 정수부터 이제 0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유리수로 확장되게 되면 밑은 양수만 취합니다. 음수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지수 법칙을 쓰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됐죠? 연산법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파악했고 이제 해결책은 밑을 과감하게 양수만 쓰겠다라고 약속해서 지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산법은 그냥 당장 표기부터가 문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A의 2분의 1제곱. 이걸 뭐라 쓸 거냐는 거죠. 근데 얘는 밑에 잠깐 썼다가 지울게요. A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A죠. 자, 꼴을 봐. 잘 봐.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됐어. 이 네모를 뭐라 부르죠?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잖아. 안 그래?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는 뜻이에요. 맞니?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누가? 얘가. 이 네모가 결국은 모양상 보면 얘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꼴이 똑같잖아. A의 2분의 1제곱은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입니다. 근데 많이 보던 숫자인데 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가 누구예요? 네? 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 네가 아는 표기법이야. 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 루트 1. 루트 1을 제곱하면 A가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 앞으로 A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A라고 쓴다인데 생략되는 숫자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 앞에 2가 생략되고요. 이 위에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잡히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또 다른 예로 A의 3분의 2제곱 얘는 뭘까요? 어떤 수를 3번 곱했더니 A의 제곱이 된다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네모를 뭐라 부르죠? A제곱의 세제곱근. 그게 저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A제곱의 세제곱근 맞나요? 보세요. A의 3분의 2제곱을
세제곱하면 뭐가 되죠? A제곱이 나와요.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하면 지수법칙상 지금 지수법칙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밑을 조절했으니까 쓴다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A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결론은 A의 3분의 2제곱은 A제곱의 세제곱이에요. 맞니? 그럼 표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수를 3번 곱했더니 세모가 됐어? 따라서 네모는 뭐라 써야 되죠? 세제곱근 세모. 안 그래?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5가 됐어요. 그럼 따라서 x는 세제곱근 5 이렇게 쓰잖아.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약속이잖아. 그 약속대로 쓴 겁니다. 됐니? 다시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네모를 3번 곱하면 세모가 돼. 그럼 네모의 표기법은 세제곱근 세모야. 여기 네모에다가 a의 3분의 2제곱 세제곱하면 이 세모는 뭐로 바뀌죠? a제곱. 따라서 a의 3분의 2제곱인 이 네모 값을 여기 루트로 표현해서 세제곱근 루트로 표현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표기법에 대한 이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약속한 거에 약속대로 움직여줘야 돼. 저게 왜 저렇게 되지가 아니고 약속대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그 자리에 하나씩 잘 채워서 넣으시면 돼요. 그럼 쓰다 보니까 여기는 분모 3이 이 분모 3이 1위로 가고 있고 위에 있는 분자 2는 루트 안에 있는 밑 위에 지수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a의 n분의 n제곱 n분의 n이라는 거듭제곱 지수의 분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m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수의 분수가 나오면 이렇게 루트 형태로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혹은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이렇게 지수를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쓸까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루트를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우리가 쉽잖아. 일단 읽기도 편하고 루트를 쓰면 쓰기도 불편한 데다 왠지 느낌상 루트 쓰면 굉장히 복잡한 수처럼 보인다고. 없는 게 포기법이 간단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됐어요? 자, 남은 거는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이제 남은 거는 지수가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고교 과정상 따로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는 유리수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실수가 되면 지수가 만약에 실수가 왔어요. 뭐 루트가 온다거나 뭐 분수가 온다거나 뭐 이렇게 맞죠? 지수의 루트나 분수가 오게 되면 밑은 무조건 양수만 쓰겠다라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머지 개념은 동일합니다. 계산법도 동일하고요. 수영아 미안하다. 중간에 건너뛰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지수 법칙을 끝끝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수 법칙은 굉장히 유용한 법칙입니다. 쓰임새가 굉장히 높고 활용 빈도가 높고 대단한 공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지수 법칙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변형하면서까지 미수를 축소하면서까지도 지수 법칙을 끝끝내 쓰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의지를 지금 지수 확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다입니다, 다. 여기 지수 확장 파트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어요. 뭐 추가로 더 설명드릴 것도 없고, 이제 바로 문제로 갑니다. 페이지 18 보세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랍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 일단 따로 쓸게요. 1번. 16분의 9에 마이너스 3분의 4 제곱에 다시 8분의 3 제곱. 자, 지수에 일단 분수가 나왔죠. 그 지수에 음수도 나왔고요. 근데 보니까 미시 양수네요. 그럼 다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일단 미시 양수잖아. 민양수? 미시 양수라는 얘기는 지수가 실수나 유리수 확장돼도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잖아요. 미시 양수라는 뜻은 지수가 유리수나 실수여도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 양수잖아. 마음 편하게 지수 법칙 쓰세요. 그럼 16분의 9에 먼저 곱하는 거죠. 약분합니다. 약분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근데 지수에 음수가 오면 아까 우리가 뭐라 배웠죠? 어떤 숫자의 음의 거듭 제곱근이 왔어요. 그러면 네모의 세모제곱 분의 1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가끔 혼동 많이 하는데 지수에 음수가 오면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수의 역수를 취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분의 1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고스란히 쓰시면 됩니다. 16분의 9에 2분의 1제곱. 됐죠? 근데 16분의 9는 누구의 제곱이냐면 4분의 3의 제곱이에요. 거기에 2분의 1제곱 분의 1. 지수법칙 곱하죠? 약분됩니다. 4분의 3 분의 1. 따라서 정답은 3분의 4. 이렇게 처리되죠. 계산의 규칙은 숫자의 표기뿐만 아니라 중간에 연산 과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먼저 혹시 이걸 지금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저는 16분의 9를 먼저 4분의 3으로 제곱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래도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4분의 3의 제곱으로 바꿔놔요. 그리고는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여기에 다시 8분의 3제곱. 그 밑 4분의 3 취하고 이거 줄을 곱하겠다는 거 아닌가? 결국 지수를 거듭제곱 또 거듭제곱 줄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지수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8분의 3 됐니? 계산해보면 4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3분의 4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별 상관없어요. 누굴 먼저 취하냐는 관계없이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2번이요. 2번도 잘 안 보이네요. 9에 루트 6분의 1제곱 곱하기 3에 루트 3분의 2에 전체 루트 3제곱.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시 양수네요. 앞쪽에는 9도, 뒤에는 3도 모두 양수입니다. 지수 법칙 다 적용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수는 전부 다 허수만 빼고. 근데 어차피 허수는 안 나올 거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끔 나오긴 해. 이런 거. 미친 듯하고 나와 가끔.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어. 이걸 말하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건 가끔 애교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번씩 웃어주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분배하죠? 미시 양수가 되면 지수는 모든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 쓰면 되십니다. 지수 법칙 쓰라는 뜻이에요. 분배합니다. 그럼 9에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3에 약분하면 루트 2. 근데 얘네들은 같은 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밑이죠. 3의 제곱에 루트 2분의 1 곱하기 3의 루트 2. 3의 루트 2분의 2 곱하기 3의 루트 2. 그럼 배운 대로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하나로 쓰고 지수끼리 덧셈한다. 얘는 2분의 루트 2죠. 그렇죠? 2분의 루트 뭔 소리야? 2분의 2 루트 2 약분하면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네요.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한다. 이게 정답이다. 여기서는 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플러스 루트 2를 따로 계산하지 않잖아. 네,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거예요. 자, 3번. 자, 보신 바와 같이 계속 네.
아까 뭐가 계산이 잘못됐나 봐요. 뭐가 잘못된 거니? 아, D가 루트였군요. 2가 아니고 루트였어요. 왜 갑자기 루트가 2로 바뀌었죠? 네, 약간 과정에서 여기서요. 네, 이게 왜 2죠? 미친. 네, 이게 아니고요. 3에 2루트 2. 네, 이렇게 되겠네요. 2를 더하면 2루트 2. 되셨죠? 뭐야? 뭐야? 다시고. 네. 자, 이런 거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 처음부터 그냥 밑을 간단하게 만들고 하면 어떨까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밑을 좀 간단히 만든 다음에 계산을 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그럼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9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8에 3분의 1제곱 나누기 루트 81에 마이너스 3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밑을 통일하는 게 낫긴 해요. 여러모로 계산이 좀 빨라지니까. 밑을 통일합니다. 이걸 일단 3으로 바꿀게요.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죠. 곱하기에는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1제곱이 돼요. 나누기 3의 4제곱이죠.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3의 4제곱 루트 3의 4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됩니다. 됐니? 2를 앞으로 빼세요. 2 곱하기 빼시고 여기서 여기를 나누라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3의 마이너스 3제곱 여기 루트가 표현됐을 때는 바깥에는 2와 얘를 이렇게 분수형 아까 말씀드렸죠. A에 M제곱 끈 A N 뭐라 쓰죠? N분의 M제곱 M분의 N제곱 그럼 얘는 3의 2분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제곱이죠. 3의 마이너스 6제곱 지수 법칙이에요. 1은 놔두고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뺄셈 한다.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27 곱하기 5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4번 4번 같은 경우도 글씨가 좀 6제곱근 16 분의 6제곱근 125 곱하기 12제곱근 4. 자 밑을 바꿉시다. 얘는 16은 2의 4제곱 됐죠? 바꿔 쓰게 되면 2의 6분의 4제곱 괜찮으시죠? 여기 125는 5의 세제곱 그럼 5의 6분의 3제곱 곱하기 4는 2의 제곱 2의 12분의 2제곱 됐나요? 자 약분 가능합니다. 약분 근데 약분도 요령이야. 무턱대고 하지 말고 얘는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얘가 6분의 1로 확분되고 더 이상 확분 안 되잖아요. 굳이 얘를 앞에 있는 지수를 또 3으로 또 2로 약분해서 3으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통분도 해야 돼. 불편하게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산 5의 6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 분모에 있다는 얘기는 나누라는 뜻이죠. 2의 6분의 4제곱 5의 6분의 3제곱 곱하기 2로 통일한 다음에 얘네 뺄셈하죠. 6분의 1 빼기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3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왕이면 밑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러니까 지수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의 6분의 3제곱 6분의 3제곱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이제 여기서 약분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얘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앞에도 2분의 1 있고 뒤에도 2분의 1 있는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계산이 좀 불편하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역수, 밑의 역수를 취한다.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괜찮아요?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여기서 이제 이 규칙이 들어가죠. A의 M제곱, B의 M제곱은 뭐랑 같나요? A, B의 전체 M제곱. 이 지수 법칙 쓰는 겁니다.
지수가 똑같네요. 그럼 밑을 먼저 곱한 다음에 지수를 한꺼번에 처리해도 괜찮죠. 그래서 2분의 5에 2분의 1제곱. 됐죠? 이게 답인데 문제 자체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문제 자체에 루트가 써져 있으면 보통은 문제가 루트면 답도 루트로 써주면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뿐이지 여기까지 써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알아둬야 돼. 앞으로는 이것도 그냥 앞으로 항상 이렇게 써야 돼요. 네모의 2분의 1제곱은 그냥 루트 네모예요. 아셨죠? 네모의 2분의 1제곱 그냥 루트 네모입니다. 루트 2분의 5 이게 정답이 되겠죠. 뭐 필요하면 유리화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습합니다. 이건 연산법이라 지금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7번과 8번을 지금 연습하세요. 7번 하시면 8번. 8번 하셨으면 이제 9번 연습하세요. 일단은 7번, 8번 위주로만 연습하고 다음 단원 넘어갈 거니까. 문제풀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푸신 분만 5분 쉬도록 할게요. 다 풀지 못한 자 쉬지도 말라. 나는 풀 수 있으니까 나가겠어. 참, 수혁이 어떻게 하냐. 네. 수혁아 19페이지 건너뛰었어. 이 정도는 아마 네 실력으로 충분할 거야. 워낙 똑똑한 학생이라 괜찮지 않을까 싶다. 날 원망하지 말고 널 배려해서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한 거니까. 원래 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를 배우거나 새로운 어떤 개념에 대한 수에 관련된 개념을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정의를 먼저 배우겠죠. 제일 먼저 정의, 기본적인 성질 이런 거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연산이에요. 이거 어떻게 연산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하죠? 대소 판단입니다. 이 수가 어떤 수라면? 실수라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수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한 연산법을 배우는데 대소 판단을 건너뛴 수가 있어요. 건너뛴 숫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죠?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대소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면 중1 때부터 우리가 자연수부터 처음부터 싹 다 다시 배우기 시작하죠. 자연수, 정수 이걸 중1 때 배우고 중2로 와서 정수 아닌 유리수, 유한소수, 무한소수 이걸 배워요. 중3으로 가면 유리수가 아닌 숫자, 무리수, 루트값을 배웁니다. 고1로 가게 되면 실수로 표현이 안 되는 복소수, 허수를 배우죠. 근데 유일하게 이 중에서 항상 보면 수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사칙 연산 배우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대소 판단입니다. 누가 더 크냐 작냐 항상 해왔는데 그걸 건너뛴 게 복소수예요. 복소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의 정의는 양음의 구분 대소 판단이 되는 숫자 이게 실수야. 근데 복소수는 양음의 구분이 없으며 안 되며 대소 판단이 안 된다는 게 현대 수학이에요. 몇백 년, 몇천 년 지나서 수학이 더 발전하면 그때는 혹시 허수 아이의 복소수의 대소 판단을 혹시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대 수학에서는 복소수는 대소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지수는 실수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잖아. 당연히 대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 지수에 대한 정의, 그 다음 지수의 연산법 배웠죠? 그 다음에 대소 판단이에요. 당연히 이런 흐름대로 늘 수학은 흘러갑니다. 근데 대소 판단해야 되는데 아이 진짜 근데 숫자가 너무 왜 이래? 얘 숫자 왜 이렇게 생겼지? 다 다른 거듭 제곱근이에요. 하나는 4제곱근 5, 하나는 3제곱근 2, 맞죠? 하나는 6제곱근 6. 그럼 4제곱근 5의 정의는 뭐예요? 얘 정의. 3제곱근 2의 정의. 6제곱근 6의 정의. 이게 뭐니? 4번 곱하면 5가 되는 수. 중양수. 여기는 3제곱근 2는 3번 곱하면 2가 되는 숫자 중에 양수. 6제곱근 6은 6번 곱하면 6이 되는 숫자 중에 양수.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4번 곱하면 5가 되는 숫자. 어떤 수를 4번 곱하면 5가 되지? 1보다는 클 것 같아. 근데 2보다는 작을 것 같아. 1. 얼마. 그치? 그래서 1을 4번 곱하면 1이잖아. 근데 얘는 4번 곱하면 5가 되는 숫자니까 1보다는 클 거야. 근데 2를 4번 곱하면 16이에요. 그럼 얘는 4번 곱해서 5가 되는 숫자니까
4번 곱해 16이 되는 2보다는 작겠지. 그럼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니까 1점 땡땡땡. 밑에 있는 거는 3번 곱하면 2가 되는 숫자 1보다 커요. 근데 2보다는 작아. 그치? 6번 곱해 6이 되는 숫자 1보다는 커. 근데 얘도 2보다는 작아. 다 1점 얼마 얼마야. 계속 판단이 쉽지 않네.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냥 굳이 쓸데없는 좀 계산이 좀 쉽지 않은 건 제외하고 좀 쉬운 방법으로 갑시다.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은 여기는 루트를 끼고 거듭 제곱하는 것보다는 루트 없이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트 있는 것보다는 루트 하는 게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거듭 제곱근을 전부 다 유리수 형태로, 지수가 유리수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럼 5의 4분의 1제곱이겠죠? 왜냐면 이런 규칙이잖아요. m제곱근 a의 n제곱은 a의 n분의 n제곱.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지수가 1이라면 당연히 여기도 1로 바뀔 테니까 a의 n분의 1제곱. 이 지수 1, 얘도 지수 1, 얘도 지수 1이니까 5의 4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6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래도 문제야. 근데 확실한 건 이거는 확실해. 2가 커, 3이 커 물어보면 3이 큽니다. 근데 2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해도 여전히 숫자는 바뀌었어요. 숫자의 크기는 바뀌었지만 대소 판단은 바뀌지 않죠. 양수일 때는 같은 수를 거듭 제곱하면 대소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전체다 뭘 곱하냐면 4, 3, 6의 최종 배수인 12를 곱해요. 왜죠? 지수가 분수잖아. 계산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지수의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를 약분시키기 위해 분모들의 최종 배수를 곱한 겁니다. 그럼 이 세개조는 이렇게 바뀝니다. 5의 세제곱, 2의 4제곱, 6의 제곱. 물론 숫자는 바뀌었죠. 하지만 대소 판단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숫자 계산합니다. 125, 16, 36. 아, 이게 1번이네.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너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씩 연습은 해보긴 할 겁니다. 다 할 시간 없고 하나씩 연습해 볼 텐데 4번 문제. xy 양수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해도 돼. 사실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는데 간혹 우리가 치환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김치환. 그 친구를 좀 이용하시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줄여서 좀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냥 해도 돼. 다시 말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해도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x에 2분의 1제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얘를 a라고 둡시다. y의 2분의 1제곱을 b라고 둡시다. 그러면 저 1번 문제가 이렇게 바뀌죠? a-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는 누굽니까? 그러면 x는 x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나오는 거죠. x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x가 나와요. 따라서 x는 a의 제곱과 같죠. y는 b의 제곱 같아요. 합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다시 합차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죠. 치환을 했을 뿐이죠. 다시 반원 원래로 돌려둬야 됩니다. x의 2분의 1제곱의 4제곱 마이너스 y의 2분의 1제곱의 4제곱. xy가 양수라 되어 있으니까 지수 법칙은 마음대로 쓴다. 곱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2번은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뭐와 연결되죠?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랑 관련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개하면 a세제곱 마이너스 이 정도는 금방 아시는 곱셈 공식이죠. 결론은 이거 세제곱 2, 이거 세제곱 3 빼란 뜻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건너뜁니다. 이 다음부터 연습합니다. 여기서부터 연습이 필요해요. 얘는 문제 별표 치세요.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잘 나옵니다. 물론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학교 시험이 어려운 것만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치환이 좀 필요하죠? 그냥 해도 된다. 꼭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x의 2분의 1 제곱을 뭐 a라고 둡니다.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b라고 두는 것보다는 a분의 1이 좀 더 좋겠죠. 같은 지수의 부호만 서로 반대예요. 지수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요. 그럼 둘은 역수관계 아셨죠? 밑은 같은데 지수가 같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면 두 수는 역수. 하나는 a, 하나는 a분의 1. 그럼 조건상 a 플러스 a분의 1이 3이란 뜻이고 1번 문제는 치환한 상태로 본다면 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뜻이며 2번 문제는 a의 4제곱 플러스 a 4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뜻이며 3번 문제는 a의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1번 문제는 당연히 위에 있는 식을 양변을 제곱하시면 되겠네요. 양변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 제곱분의 1은 우변 가끔 제곱 안 한다. 제곱하셔야 되죠? 그럼 a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의 값은 7. 이게 정답이 7이잖아. 환원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저 값을 구하는 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2번은 좀 전에 구했던 a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을 다시 양변 제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a의 4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 4제곱분의 1은 49. 따라서 a 4제곱 플러스 a 4제곱분의 1은 47. 이게 47이면 당연히 얘도 47. 자, 이 식이죠. 이 식은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 아까 여기는 이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려면 세제곱 필요하죠. 양변 세제곱합니다.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a의 세제곱. 뭔 소리가 나는데 지금? 누군가의 핸드폰 소리인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해서 썼다 줄게요. a 플러스 a분의 1이 3이에요. 근데 이걸 구해야 되지. 얘는 a의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의 1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공식 있었잖아요.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 곱하는데 역수니까 곱하기 생략 앞에 있는 가로 한 번 더 쓰죠. 이 정도 곱셈 공식은 당연히 아실 거라 믿어요. 이 숫자 대입하시면 됩니다.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9 18 이렇게 처리되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19번 20번을 해보세요. 지금 좀 집중력 가지시고 빠른 속도로 한번 해봅시다. 20번에 2번을 이제 위에는 19번 다 풀고 나면 뭐 바로 이제 풀어보라 말씀드렸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봅시다. 이게 좀 문제가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필요에 따라 적당히 치환을 한다고 그랬죠? a의 x제곱을 라지 a라고 둘까요? 그럼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a분의 1일 겁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 조건을 보면 여기는 a의 3x제곱은 아무래도 a의 세제곱이겠죠? a의 마이너스 3x제곱은 a의 세제곱분의 1일 거예요. 그럼 조건에 맞게 식을 써보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 이 값이 14일 때 이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a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값을 아는 상태에서 이걸 구하라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반대로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를 않아요. 자, 이 식을 보면 여기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하면 크게 두 개씩이 떠올라야 되죠. 하나는 곱셈 공식 변형 3차 떼고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다음에는 플러스 3 내려오고 앞뒤 곱한 다음에 가로 한번 더 복수해 쓰죠. 이거 아니면 인수분해 3차 떼고 a 마이너스 b 인수분해니까 바로 이어서 곱해야 되죠. 앞에 숫자의 제곱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ab 거기 부호 반대 플러스 ab 끝에 거의 제곱. 자, 이런 식일 겁니다. 거기에 b 대신에 a분의 1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건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둘 다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거
보통 우리가 이런 연산에서는 밑에는 인수분해보다는 아무래도 좀 압도적으로 위에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더 많이 쓰이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얘는 차도 알아야 되고 제곱의 합도 알아야 되고 곱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곱은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제곱의 합을 구할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어쨌든 조건을 3개를 알아야 되고 얘는 조건을 하나만 알면 됩니다. A 빼기 B. 어차피 곱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인수분해가 아닌 곱셈 공식 변형으로 끌어다 쓴다면 3차 떼고 A-A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붙고 3 내려오고 앞뒤 곱하면 역수라 생략하고 앞에 있는 가로 한 번 더 쓰죠. 이렇게 이게 14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에 이제 진행이 안 됩니다. 문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은? 묶어야 되나? 여기 있는 가로와 공통일수니까 묶어볼까? 묶어도 별게 없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묶어도 별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치환이 들어갑니다. A-A분의 1을 뭐 t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럼 t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t 마이너스 14가 0인 뭐가 만들어지냐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요. 보통 2차 이상의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조립제법 하죠. 뭐 집어넣어 0 될 것 같으면 2 집어넣어 0 될 것 같아요. 그럼 2로 조립제법합니다. 1, 0, 3, 마이너스 14. 2 집어넣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떨어지네요. 따라서 이 식은 t-2 곱하기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7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둘을 곱해서 0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쪽은 실근이 아니죠. t값은 실근이어야 됩니다. 이 숫자는 실수여야 되겠죠. 왜냐면 지수를 처리한 거고 미시 양수인 지수를 처리했으니까 답은 당연히 어떤 식이든 실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은 실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t값은 2가 됩니다. 근데 t가 누구죠? a-a분의 1의 값이 2란 뜻이고 a-a분의 1이 누구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되셨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건너갑시다. 나머지 혹시 좀 풀다 남은 문제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1번 문제 별표 칩니다. 6번에 1번 별표. 좀 약간 풀이가 좀 독특한 문제라. x가 3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일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래요. 오, 어떻게 하지? 근데 문제는 필요에 따라 푸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문제를 보고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 방법대로 푸는 건데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을 내가 만약 3x로 묻는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생각을 이거 왠지 x가 겹치고 3이 겹쳐 보여. 인수분해 할래. 3x.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 됐죠?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그래요. 문제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뭐 인수분해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루트로 인수분해 되긴 하겠지만 아니 조건도 복잡한데 이 식 자체를 다시 루트로 인수분해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건에 맞게 문제를 변형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조건을 문제에다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1스텝, 1스텝. 일단 세제곱합니다. 양변을 세제곱. 그럼 좌변 세제곱하면 x 세제곱이 되죠. 우변을 세제곱합니다. 그럼 세제곱 공식 기억하시죠? 3번 곱하면 앞에 거 세제곱 3 플러스 뒤 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 이공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시고 그러면 앞에 거 세제곱 뒤 거 세제곱 플러스 3ab 가로 a 플러스 b 맞죠?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앞에 거 세제곱 뒤 거 세제곱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뒤의 곱이에요. 앞뒤의 곱은 역수라 곱하면 1이 됩니다. 생략. 그럼 앞에 거 한 번 더 쓰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얘 한 번 더 쓰라는 얘기예요. 3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자, 여기서 더 이상 식을 전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문제 조건에 맞게 x라고 바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x잖아요. 그럼 식을 다시 씁니다. x 세제곱은 3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3x가 되고 여기는 3x를 좌변을 이항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는 3 플러스 3분의 1. 이것을 왜 이항했죠? 잘 보시면 이 식의 양변에 3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값은 9 플러스 1. 정답은 10. 이 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상 약간의 중간에 문제에서 식 자체를 그대로 끌어와서 x를 그 자리에 끼워 넣어야 되는 약간 다른 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전개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문제에 있는 x를 다시 한 번 더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풀이법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없는 교재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보시면 일단 문제를 식에 맞게 세제곱하고 적당히 곱셈 공식 이용해서 분배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 몇 배, 지금은 3배지만 문제 조건에 맞게 2배, 뭐 4배 이런 식으로 배수를 잘 처리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2번 문제 2의 x제곱이 81이랍니다. 근데 이걸 정리하려는데 보아하니 루트 8로 써져 있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2와 관련된 미실 테니까. 그럼 루트 8분의 1부터 루트 8은 2의 세제곱의 루트니까 2의 2분의 3제곱이죠. 여기 2가 생략돼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거분에 안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거분에 안에 있는 거 2분의 3제곱. 그럼 루트 8분의 1이면 이 수의 역수라는 뜻이니까 지수에 음수를 붙이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됐죠?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뭐라 써져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라 써져 있어요. 그럼 밑이 양수니까 지수법칙은 당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 위에 지수를 쓰는데 음수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4분의 3x가 되죠. 자, 여기서 약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2에 4분의 3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죠. 4분의 3x는 2에 x의 4분의 3, 얘는 2의 x제곱의 4분의 3제곱. 괜찮죠? 왜 이렇게 굳이 바꿨냐면 이 값을 써먹기 위함이에요. 2의 x제곱을 하나의 미지수로 보셔야 돼요. x가 아니고 2의 x제곱을 미지수로 보셔야 돼요. 저걸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해서 어쨌든 2의 x제곱이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이게 81이죠? 근데 81은 3의 4제곱, 3의 4제곱에 4분의 3제곱, 3의 세제곱, 27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돼요. 자, 22번만 해봅시다. 해보세요. 네, 더 하시면 놀지 마시고 딴 거 하세요. 어차피 다 가질 텐데.
페이지에 개념 8번 문제. 자, 여기도 별표 칩니다. 뭐 워낙 중요한 문제라 아마 계속 별표일 것 같은데. 그 뒤도 별표고. 어쨌든 얘 별표 칩니다.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시래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자, 2번을 풉니다. 어차피 2번을 풀 수 있으면 1번은 저절로 될 테니까 2번을 풉니다. 1번과 2번은 포맷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자값에 약간 지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포맷이에요. 이런 식들은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일정한 숫자를 곱하되 누굴 곱하냐면 밑이 a며 지수 x인 a의 x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 분배해야 되겠죠? a의 2x제곱 분배합니다.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를 덧셈하게 됩니다. 그럼 a의 0제곱 정답은 1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양수인 값이니까 0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분배하게 되면 a의 이렇게 둘을 곱하게 되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되니까 a의 4x제곱 이렇게 곱하게 되면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라는 지수와 x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돼요. 자, 이제 위에서 여기 있는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a의 4x제곱은 a의 2x제곱을 제곱한 것 같기 때문에 3을 제곱한 9가 되고요.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a의 2x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지수의 마이너스 1 역수를 말하죠. 그래서 a의 2x제곱분의 1인 3분의 1이 됩니다. 갖다 숫자 쓰시면 됩니다. 2-1분의 9 플러스 3분의 1 이 분수를 정리하시면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2번이 쉬우면 1번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더 쉬운 문제니까. 아셨죠? 건너갑니다. 중요하긴 한데 문제와 난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건너가요. 그리고 오늘도 그러네요. 중간에서 끊기가 좀 애매해서 오늘 수업이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가되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내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우재 또 웃는다. 나 웃는 이유 나 알아. 너 지금 속으로 나한테 욕하고 있지. 이빨 꽉 깨물고. 언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일찍 끝내준 적 있습니까? 그래 알고 있는데 좀 끊기 애매해서 그래. 너 알잖아. 화장실에서 볼일보다 끊으면 이상하잖아. 기분 찝찝하고 그런 거야. 알지? 자, 얘도 별표입니다. 얘는 별표 2개입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3.2%. 굉장히 자주 기출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안 나오면 로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풀이법을 잘 봐두세요. 똑같은 문제를 로그에서 다시 나오는데 로그로 풀이할 수도 있긴 있어야 돼. 가끔 자주는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서술형에 출제하시고 선생님이 밑에다 옆에 단서런데 뭐라 하시냐면 로그의 풀이법으로 처리할 것. 단 지수로 처리하면 단만 인정함.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수 풀이보다 로그 풀이가 좀 더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로그로 안 풀고 지수로 풉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런 극단적인 이유가 아니면 전부 다 이런 유형은 지수로 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5의 x제곱이 81이에요. 그리고 45의 뭐라 쓰는 거야? y제곱이 243이랍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값을 구하랍니다. 저기는 x라는 지수가 역수로 처리됐고 분자에 4도 붙었죠?
45 위에는 지수 y에 역수를 처리한 다음에 분자 5가 붙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를 뺄셈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를 몇 번 곱해야 81이 되는지 내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이따가 아마 정리할 건데 5를 몇 번 곱하면 81이 됩니까? 몇 번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좀 이따 로그라는 값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로그에도 나타나요. 로그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로그를 안 푼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죠, 선생님? 이게 핵심이에요. 왜 x가 여기 있는 x가 왜 굳이 분모로 내려갔을까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이 관계식의 양변을 x분의 1 거듭 제곱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양변을 x분의 1 거듭 제곱합니다. 좌변도 x분의 1제곱, 우변도 x분의 1제곱. 그럼 여기는 x분의 1이 이렇게 지수에 분배되겠죠? 분배될 때 약간만 정리하고 5의 x제곱은 81이 3의 4제곱이에요. 거기에 x분의 1제곱을 양변에 취할 겁니다. 그러면 5에 x에 x분의 1을 곱하면 지수가 1로 바뀌니까 안 써도 그만일 테고 우변이 3의 x분의 4제곱. 봐봐. 이게 나오잖아. 이게 원래 짜고 치는 모습이야. 딱 숫자 맞춰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나올 걸 맞춰놓은 겁니다. 그럼 같은 구조 아닐까요? 그럼 얘는 이제 힌트를 받았으니까 얘는 y분의 1제곱. 단 243은 이 숫자가 나오겠죠. 3의 5제곱이에요. 3의 5제곱이구나. 그럼 씁시다. 좌변은 45y제곱에 y분의 1을 곱하면 지수법칙 약분되고 생략되고 45가 남고 우변은 3의 y분의 5제곱 이렇게 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는 식이 1번식, 아래는 식이 2번식입니다. 1번과 2번을 나란히 뭐 하시냐면 나눗셈 하시는 겁니다. 왜죠? 우변을 먼저 보세요. 같은 밑인 3을 나눗셈 합니다. 같은 밑끼리 나누면 밑은 한 번만 쓰고 지수는 순서대로 뺄셈한다 했더니 여기 있는 지수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에요. 이걸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5를 40으로 나눠야 되겠죠? 4분의 5, 45분의 5, 9분의 1. 그렇죠? 근데 9분의 1은 좌변은 밑이 9고 우변은 밑이 3이네요. 그럼 당연히 밑을 3으로 통일해야 되겠네요. 그럼 9분의 1은 뭐랑 같아요? 3의 제곱분의 1. 분의 1이 필요 없죠. 밑을 3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3의 x분의 4제곱 마이너스 y분의 5. 자, 이 숫자는 3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죠. 또 이걸 빠르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연습하신 겁니다. 따라서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는 밑 같잖아. 그럼 지수만 서로 같으면 될 테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보셨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위랑 풀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는 양변에 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x분의 1, y분의 1 거듭 제곱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이게 등식이었기 때문에요. 등식인데 우변에 값이 처리됐기 때문에 그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근데 얘는 2의 x제곱과 3의 y제곱과 6의 z제곱이 서로 같은지 나겠는데 이게 얼마로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학교 수험에서 둘 중에 하나를 출제한다면 난 2번을 출제할 겁니다. 1번보다 2번이 좀 더 변형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값이 없어요. 위처럼 문제를 풀기가 애매합니다. 위처럼 문제를 풀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얘를 어쨌든 2x제곱, 3의 y제곱, 6의 z제곱은 어떤 상수값을 숫자의 크기로 가질 거 아니야? 임의의 상수 k라고 둡니다. 얼마의 값을 가질 테니 그냥 k라고 둡시다. 그리고 식 3개를 나란히 씁니다. 2의 x제곱은 k가 될 것이고 3의 y제곱도 k가 될 것이고 6의 z제곱이 k가 될 테니 위에 있는 풀이를 다시 변형해 쓰시면 돼요. 아까 한 그대로 1번식은 양변에 x분의 1제곱 하게 되면 2는 k의 x분의 1제곱 2번식은 양변 y분의 1제곱 하게 되면 좌변 3은 k의 y분의 1제곱 밑에 있는 식을 양변 z분의 1제곱 하게 되면 좌변은 6, 우변은 k의 z분의 1제곱 자, 우리가 만들 식은 이겁니다. 얘네가 각각의 지수에 가 있죠. 얘랑 얘랑은 지수를 덧셈해야 돼요. 지수의 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얘네들과 얘는 지수의 뺄셈, 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곱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지수의 합, 어떻게 계산하면 지수의 차가 나오냐면 1번씩, 2번씩, 3번씩에서 1번과 2번은 곱하고 3번씩은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2와 3을 곱하면 6이 되고 6에서 6을 나누면 좌변은 1이 돼요. 우변은 같은 밑 K죠. 같은 밑끼리 1번과 2번을 곱셈해요. 그럼 지수는 서로 덧셈 된다. 그 상태에서 3번씩을 나누게 되죠. 같은 밑 K를 나누게 되면 밑은 한 번씩이 되고 지수는 뺄셈이 된다. 이렇게 써지잖아요. 됐니? 자,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막 풀리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건 답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선생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에는 이 지수가 만약 0이 된다면 꼴이 1은 k의 0제곱 성립하죠. 그죠? k 값은 0 아니잖아. k가 0이 아닐 거 아니야. 밑이 2, 3, 6인데 어떻게 0이 나와? 밑이 0이 아닌 숫자니까 0이 아닌 수의 0제곱이면 답이 1 맞네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다 이것만 떠올립니다. 하나의 답이 더 있습니다. k가 1이면 됩니다. k가 1이 되면 이 위에 있는 분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잖아. k가 1이 되면 초수자는 어떤 숫자가 와도 답은 무조건 1이에요. 1의 무슨 제곱, 1의 몇 제곱은 항상 1이니까. 그게 역수가 됐든, 뭐 음수가 됐든, 0이 됐든, 양수가 됐든 항상 답이 1이 되니까. 근데 느낌이 이상하잖아. 느낌이 싸하죠? 이 값을 구하는데 답이 모든 실수일 리는 없잖아요. 답은 당연히 이걸 겁니다. 이게 답이겠죠. 정답은 0. 근데 이게 왜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왜 답이 아니죠? 이 조건 때문에. XYZ는 XYZ의 곱이 0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고 Z도 0이 아니에요.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고 Z가 0이 아니므로 얘네는 절대 1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값을 K라고 하던데 결국 K가 1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은 조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잘라낸 겁니다. 아셨죠? 가끔 이런 문제를 노리는 것도 있으니까 신경 쓰셔서 이 정답은 0이 된다는 거. 두 개 중에 위에 있는 것만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는 거. 자, 그래서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자신 없어요? 해보세요. 28번과 29의 1번만 해봅시다. 28번, 29의 1번. 해보시고 모르시면 조용히 손 드시면 됩니다. 손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서 때리지 않을 거예요. 물거나 할퀴지 않아. 질문은 좋은 거예요. 모르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세요. 알겠니, 경훈아? 알겠어? 조용히 손 들고 질문한다고 내가 너를 할퀴지 않는다고. 무지 알겠니? 왜 자꾸 너희들 이름을 자꾸 부르냐면 니가 내 앞에 서 있어서 딴 애들 이게 멀리 쳐다봐야 되잖아. 니네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장난을 하는 겁니다. 알겠니, 우재?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말라고. 요즘 들어 너 나 무시하는 경향이 심해졌어. 건방져졌어. 조만간 푸닥거리를 하겠어.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더니 4가 돼요. 그 어떤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더니 5가 되네요. 어떤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이 유리수 범위에서 중2 때 유리수 범위에서 중3 넘어오면서 루트를 배울 때 이 루트 값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루트 값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분명히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인 2보다는 크지만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인 3보다는 작습니다. 수학자들이 계속 그 범위를 좁혀온 겁니다. 그럼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면 2.5는 어때? 2.5로 제곱하면 6.25가 돼요. 이 숫자는 6.25보다 작으니까 내가 구하는 x는 분명히 2.5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럼 2보다 크지만 2.5보다 작다면 그럼 이 정도. 그것도 안 된다면 또 이 정도. 계속 좁혀가다 보니까 이 숫자가 대략 2.2보다 큰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라는 것을 수학자들이 알아낸 겁니다. 됐지? 그래서 루트가 탄생한 거잖아요. 새로운 수를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양수 5. 그렇잖아요.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숫자는 항상 답이 두 개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플러스 양수, 마이너스 양수. 걔네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하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답이 2라는 것을 중3 때 배웠습니다. 당연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값을 계산 못하더라는 얘기야. 계산을 못하는 이유는 이 값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를 규칙성을 파악할 수 없는 순환하지 않잖아. 규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를 규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표기법이라도 간단히 만든 거예요. 그때 출현한 게 루트인 겁니다. 약속이죠. 그런 기억. 만약 처음에 루트를 만든 사람이 루트라는 기호가 아니고 딴 걸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기호를 배우겠죠. 근데 그 기호를 쓸 때 루트라는 기호를 쓰기로 수학적 약속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자, 2를 몇 번 곱하면 4가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x는 2가 될 겁니다.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됩니까? 그러면 그 y값은 3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도대체 2를 몇 번 곱하면 5가 됩니까? 그러면 이 숫자 존재해 안 해? 존재하는 거야. 분명히 이 숫자인 네모는 x값인 2보다는 크지만 y값인 3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겠죠. 실제로 존재하는 값입니다. 실수입니다. 근데 그 값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왜? 그 계산법이 인간의 머리를 벗어난 순환하지 않은 무한수의 무리수이기 때문이에요. 루트를 탄생해서 만들어냈듯이 다시 수학자들이 이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뭐라 정의하냐면 2를 몇 번 곱해야 5번이 됩니까? 더 이상 횟수가 아닙니다. 2를 한 번, 2, 2를 두 번, 4, 2를 세 번, 8 넘어갔잖아. 우리. 그럼 두 번과 세 번 사이인데 그럼 몇 번이나 말해야 돼? 2.5번? 2.5번이 어디 있어?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자연수인 거니까. 결론 얘도 더 이상 이 거듭제곱 숫자는 횟수로 정의되지 않는다. 알고 보니 이 숫자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무리수이더라. 무리수는 표기법이 불편하더라. 값이 기니까. 끝이 없으니까. 얘를 간단한 약식 표현으로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기호가 이겁니다. 네모는 저 숫자 있죠? 이를 도대체 얼마만큼 거듭 제곱해 5가 됩니까? 그러면 로그, LOG라는 영어 문자를 써요. 로그라고 있습니다. 로그라고 있고 여기 있는 밑인 2가 로그의 밑으로 갑니다. 밑부분에 가요. 여기 있는 값 5가 로그 옆에 숫자로 써지고 뭐라고 읽냐면 로그 2의 5라고 읽어요. 로그 2의 5.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밑이 2인 로그 값이야. 밑이 2이며 5를 진수로 갖는 로그 값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로그 2의 5라고 읽어줘요. 로그 2의 5. 아셨나요?
자, 다시 연습해 봅시다. 3을 몇 번 곱하면 4가 되나요? 더 이상 횟수가 아니죠. 3을 한 번 곱하면 3이고 3을 두 번 곱하면 9예요. 그럼 한 번과 두 번 사이에 있는 어떤 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횟수는 아니야. 그럼 어떤 수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뭐라고요? 이 a를 로그라고 쓰고 밑 3을 로그 옆에 값 4는 로그 오른쪽에 같은 줄 쪽에 좀 적당히 큰 글씨로. 그러니까 밑은 좀 작게 쓰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좀 더 크게 쓰고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루트를 탄생시켰듯이 로그도 이런 식으로 탄생시키는 겁니다. 자, 봅니다. A를 B번만큼 곱했더니 C가 됐어요. 이때 B라는 수를 정의하세요. 그러면 로그 A의 C라고 씁니다. 그리고 쓸 때 이 A를 로그의 밑이라 불러요. 원래 지수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밑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쓸 때도 로그보다 로그 자리에서 살짝 밑으로 내렸어요. 글씨를 크게 쓰지 않습니다. 오른쪽에는 C보다는 좀 작은 크기를 가지고 숫자를 써줘요. 얼마만큼 포인트로, 얼마만큼 자리에 이런 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적당히 아래쪽에 적당히 작은 글씨로. 오른쪽에 있는 C, 이 C를 로그의 진수라고 부릅니다. 이 반은 진수가 없네요. 가끔 보면 반에 진수가 있어서 김진수 이런 애들. 진수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로그는 지금처럼 밑과 진수를 사용하여 지금처럼 거듭제곱 숫자를 약속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계속 연습. 6을 몇 번 곱하면 10이 되나요? 저 네모는 로그 6의 10입니다. 따라서 6 위에 지수를 로그 6의 1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 이 값은 10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이게 약속된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자. 이 정도 숫자를 갖다 쓰면 6을 이만큼 거듭 제곱하면 답이 10이 된다고 약속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연습은 이제 그만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 밑 로그를 취할 때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로그는 아무데나 함부로 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로그라는 건 원래 기호니까 그냥 이 영어식 알파벳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밑 A와 C는 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숫자가 바뀌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밑과 진수를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밑은 일단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을 가져요. 밑은 일단 1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밑은 양수입니다. 줄였으면 1이 아닌 양수란 뜻이에요. 밑은 1이 아닌 양수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특별하게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밑 A가 실제로는 지수에서 여기서 쓰였었죠? 여기서 쓰였었죠? 근데 이 A가 1이라고 쳐봐. 1의 B제곱은 항상 1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밑이 1이 되면 지수에 어떤 숫자가 와도 이 C는 보나마나 무조건 1이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제외하고 푸는 겁니다. 항상 1이니까. B와 C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답이 1일 테니까 1을 생략하고 그리고 배웠잖아. 우리가 좀 전에 지수에서 배웠죠? 만약 이 B가 실수 혹은 유리수 범위로 확장되게 되면 밑은 뭐만 쓰기로? 양수만 쓰기로 약속했었죠. 그치? 여기는 B 값은 이제 앞으로 제한 없이 양, 0, 음이 모두 다 오는 값들 위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밑은 양수인 조건을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을 양수로 둡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밑의 조건을 말했죠. 밑이 1이 아닌 양수를 쓰게 되고 진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얘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양수예요. 이건 왜 양수죠? 밑이 양수니까. 양수를 양수만큼 거듭 제곱하든 양수를 0만큼 거듭 제곱하든 양수를
음수만큼 가끔 헷갈리는데 이거 다시 말하지만 마이너스 3 아니야.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야. 이것도 양수야.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 지수는 어떤 숫자가 와도 늘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실제로는 로그의 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값이 로그의 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늘 진수는 양수값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1번 문제는 대부분 다 이거를 물어봅니다. 이 조건을 물어봐요. 늘 얘를 물어봅니다. 로그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다음이 로그로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로그가 정의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과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로그가 정의되는 겁니다. 혹은 로그로 정의되기 위한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로 로그 3의 이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아까 말했지만 이 로그는 무리수입니다. 실수가 된다는 뜻은 결론은 무리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결론은 로그로 정의가 돼야 뭐 값이 무리수가 나오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로그로 정의되기 위한 이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같은 말이에요. 그럼 밑은 지금 1이 아닌 양수로 취해진 걸 확인했고 요것만 찾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2차 부등식이에요. 됐나요? 그럼 좌변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0보다 크죠? 2차식이 0보다 크면 큰 작자 이게 0이 되는 값 3,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x값은 큰 값인 3보다 더 커지고 x값은 또는 작은 값인 마이너스보다 더 작아진다. 그래서 큰 작자 이게 정답입니다. 로그로 이 값이 로그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야 로그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조건과 지금은 이제 35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문제도 안 풀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간단한 인트로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도록 할게요.